왜 이러는 거야? 그곳은 평소와는 달리 긴장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무대 직전 트로트계의 두 별, 김용빈과 송비나 다 마주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무겁고 어두웠다. 조명이 켜지고 리허설 준비가 시작되었을 때 매니저의 휴대폰에서 울리는 알림음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 화면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요즘 너무 변했어. 팬들 무시하는 거야? 손비나랑 무슨 사이야? 악플이었다. 그것도 단순한 비난이 아닌 서로를 겨냥한 날카로운 화살들이었다. 손비나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넘기다 갑자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오빠, 나 진짜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김용빈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비나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마음을 오해한 거야.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트롯 듀오의 희망이라 불리며 음악방송에서 최고의 호흡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방송 후 공개된 한 장의 무대 뒤 사진, 김용빈이 손비나의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 짓는 장면, 이 모든 오해의 시작이었다. 팬들은 그 사진을 캡처해 SNS에 퍼뜨리며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 팬 기만이다, 이미지 조작이다 등의 댓글을 남겼고 결국 두 사람의 SNS에는 수천 개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날 밤 김용빈은 자신의 팬카페에 짧은 글을 남겼다. 저는 여전히 무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팬분들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댓글은 싸늘했다. 변명은 이제 그만. 진심이면 행동으로 보여줘. 그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불도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가를 닦았다. 그의 매니저 박현수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다. 그날 용빈 씨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이렇게까지 미움받지? 라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죠. 다음 날 오전, 손비나는 예정되어 있던 라디오 녹음을 취소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다. 오늘은 그냥 말할 수가 없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손비나는 악플로 인해 극심한 불안증을 겪으며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 줄의 댓글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수 있구나. 그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녀는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그렇게 털어놓았다. 이 사건은 트로트 팬 커뮤니티 전체를 뒤흔들었다. 김용빈의 팬클럽 러브빈, 손비나의 팬클럽 하트비나 간의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러브빈 측은 비나 씨가 팬들에게 선 넘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고, 하트비나 측은 용빈 씨 팬들이 여가수에게 너무 잔인하다고 맞섰다. 그 결과 한때 두 팬덤이 함께 응원하던 공연 포스터가 찢어지고 온라인에서는 불화설, 결별설, 계약 문제설 등 수많은 루머가 난무했다. 그리고 10월 29일 두 사람은 전주시민문화회관에서 함께 무대에 서야 했다. 공연 시작 10분 전 대기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손비나는 마이크를 쥔 손이 떨렸고 김용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첫 곡 사랑의 약속이 흘러나왔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노래를 이어갔다. 그런데 2절이 끝나갈 무렵 손비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이제는 그만하세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관객석에서도 울음이 새어나왔다. 김용빈은 잠시 멈췄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관객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우린 서로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저희의 힘이에요. 그 순간 공연장은 침묵에 휩싸였다가 이내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로 뒤덮였다. 공연 다음 날 아침 한 언론사가 단독 보도를 내보냈다. 악플 사건의 배후, 트로트 커뮤니티 관리자의 여론 조작 의혹. 조사 결과 악플의 상당수가 해외 서버를 이용한 동일 IP 그룹에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쟁 프로그램 측에서 의도적으로 김용빈 손비나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한 조작 댓글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김용빈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심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노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믿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 옆에서 손비나는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터뜨렸다. 11월 초 두 사람은 함께 신곡 서로의 별을 발표했다. 이 노래는 상처받은 마음이 서로를 비추는 별이 된다는 가사로 팬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발매 하루 만에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했고 유튜브에는 이 노래 들으면서 나도 울었어요. 이제는 두 사람 모두 행복하길 이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공연장에서 김용빈은 관객을 향해 말했다. 처음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망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 모든 일 덕분에 우리가 진짜로 사람의 마음을 배웠다는 걸. 팬들의 사과와 화해. 러브빈과 하트비나 팬클럽 대표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서로를 오해했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날 서울역 광장 앞에서는 두 팬클럽이 함께 모여 서로의 별을 합창했다. 수백 개의 푸른 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르며 마치 트롯계 전체가 하나 되는 듯한 장관이 펼쳐졌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몇 주 후 한 예능 프로그램의 내부 관계자가 익명으로 제보했다. 사실 처음엔 일부러 두 사람을 경쟁 구도로 만들려 했어요. 남녀 듀오의 긴장감이 시청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방송국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두 가수의 마음에는 깊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12월 초 KBS 연말 특집 트로트의 밤 녹화 전 리허설. 김용빈과 손비나는 조용히 무대에 올랐다. 리허설 중 김용빈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제 진짜 웃을 수 있겠지? 손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응, 이제 진짜로. 두 사람은 노래를 시작했다. 그 순간 무대 조명이 둘을 감싸며 반짝였다. 그리고 객석 뒤편에서 한 노년의 팬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게 진짜 음악이지. 사람 마음을 울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김용빈과 손비나는 그 상처 속에서도 서로를 지켰고 결국 진심으로 팬들과 다시 연결되었다. 그들은 악플에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음악으로 승화시켰다. 그리고 지금 무대 위에서 그들은 여전히 노래한다. 상처는 지나가지만 진심은 남는다. 조명이 꺼진 후에도 관객의 박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박수였다. 12월 어느 날 밤, 트로트의 밤 녹화를 마친 뒤 김용빈은 대기실 한쪽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손에는 팬이 건넨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당신의 눈물은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노래해줘서 고마워요. 그는 그 편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옆에서 화장대를 정리하던 손비나에게 천천히 말했다. 우리 진짜 잘 버텼다. 손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응, 그리고 앞으로는 웃으면서 노래하자. 밖에서는 여전히 팬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천천히 무대 뒤 커튼을 열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속삭였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들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건 상처 위에서 다시 피어난 음악의 기적. 그리고 진심으로 세상을 바꾸는 두 가수의 새로운 서곡이었다.